산모가 태아를 돌보듯 아이디어를 돌보라. 수백만 가지 아이디어가 유산되거나 사산되고 만다. 무지한 사람들은 선의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조언을 한다. 그들은 의심과 걱정, 어쩌면 시기심 때문에 당신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리는 말을 한다. 그런 말들이 가장 탁월한 아이디어의 목숨을 앗아간다. 산모가 뱃속의 태아를 돌보듯이 당신도 자신이 품고 있는 아이디어를 돌봐야 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동기부여 오디오를 듣고 자기계발서를 읽어라. 긍정적인 확언을 날마다 반복하거나 노래하듯 흥얼거려라. 이는 당신의 감정적 자아에 긍정에너지를 더해주는 훌륭한 방법이다. 내 제안대로 하면 아이디어가 당신 내면에서 자랄 것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펑하고 폭발할 것이다. 당신은 자동으로 행동에 옮길 것이고 아이디어는 물리적 형태를 갖출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자신이 꿈꾸는 방향으로 확신 있게 나아가고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우연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성공을 만날 것이다. 소로의 말이 맞다. 자신이 원하는 아이디어를 정신적으로 추구하며 살다 보면 어느 날 그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군중을 따르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라.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있다. 10중 8구 이 행동은 성공에 가장 해롭다. 바로 군중을 따르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군중은 언제나 잘못된 길로 갔다. 당신은 어렸을 때 이 아이처럼 해라거나 저 아이가 하는 대로 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군중을 따르도록 길들여진 것이다.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옷까지 비슷하게 입으라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더는 아이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슷하지도 않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다. 유일무이함이 모나리자를 아주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다. 모나리자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인 것처럼 당신 역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다. 당신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하라. 군중에게서 벗어나라. 스스로 결정을 내려라. 인본주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한 사람을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지침을 따라야 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외부 환경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매슬로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그들에게는 일과 놀이에 구별이 없었다. 매슬로는 말했다. 자아 실현을 하려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하며 나아가 그 일을 잘해야 하고 즐겨야 한다. 매슬로는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모두 나름의 가치관을 지녔다고 기록했다. 이러한 가치관은 사회나 부모, 주변 사람들이 부여한 게 아니었다.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은 스스로 가치관을 선택하고 키워나갔다. 당신 인생은 중요하다. 그리고 인생은 짧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할 능력과 잘 해낼 잠재력을 지녔다. 하지만 먼저 결정해야 한다. 당신은 현재 가진 자원을 활용해 지금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한다. 저항을 이겨내야 비로소 위대해진다. 변화 과정에서 당신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원대하고 강력한 소원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소원을 나는 당신의 인생 소원이라고 부르겠다. 저항이 아무리 거세도 적절히 대비하면 물리칠 수 있음을 이해하라. 당신은 승리할 것이다. 원대한 아이디어를 추구할수록 노력의 크기가 클수록 당신이 부딪히는 저항의 강도가 더 커짐을 기억하라. 선지자들은 인정과 보상을 받기에 앞서 박해를 받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윌리엄 펜패트릭은 말했다. 사람이든 이상이든 제도든 모진 저항을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위대해진다. 이를 이해하기 전에는 위대함을 이룰 수 없다.
불행히도 평범한 사람은 이러한 성취의 법칙을 모른다. 미스터 에버리지와 미즈 에버리지는 약간의 저항도 두려워하고 피하려 한다. 성취의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파문을 일으키거나 비난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비난을 장애물로 여겨 행복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생각해보자. 우리가 달라지겠다고 마음먹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반대한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변화는 미지의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신속하게 변해가거나 하루빨리 달라지기 위해 전념하기 시작하면 친구나 가족은 장애물을 가로놓는다. 그들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변화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한다. 위대한 도약을 이루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저항부터 물리쳐야 한다. 당연히 어려운 일이다. 용기도 필요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지 상처를 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입게 될 진짜 상처는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해 당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면 삶의 열정을 잃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장 과정이 멈추고 자존감이 낮아진다.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은 당신이 물러서지만 않으면 달라진다. 당신이 저항을 이겨내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새롭게 보고 더욱 존중한다. 이를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수없이 많다.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는 건 행운이다. 저항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하다는 증거다. 저항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할 힘을 준다. 그렇게 몇 년간 저항을 이겨내면 눈부신 역사가 기록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뿌리내릴 영원한 자리가 생길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위대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나갈 자유, 원하는 모습이 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치르고 있는지 이해하라. 그리고 당신이 역사를 만드는 일에 한몫하고 있음을 기뻐하라. 오늘 당신이 한 노력이 미래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희망을 준다. 반대자들에게 당당히 맞서라. 당신의 결정과 전념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반대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저항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이 삶의 법칙이다. 뛰어난 능력도 끈기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끈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자질과 특성이 당신이 산정상에 오르는데 똑같이 필요하다. 우리는 날마다 산을 마주한다. 그리고 선택지는 단 두 가지, 산에 오르느냐 아니면 산기슭에 머무느냐다. 성공한 사람에게 산에 오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특성을 하나 꼽으라면 누구나 끈기를 꼽을 것이다. 산기슭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런 강점을 키워야겠다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는다. 그들은 최고가 되기를 꿈꾸며 명성과 부를 얻기를 원한다. 하지만 명성은 내게 매달리는 구원자와는 다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명성을 얻을 수 있다. 산기슭에서 무리를 지어 어슬렁거리는 가여운 사람들은 높은 대가를 치르기를 거부한다. 나폴레온 힐은 져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에서 이렇게 썼다. 끈기라는 단어에 영웅적인 의미는 들어있지 않다. 하지만 탄소가 강철이 되듯 끈기라는 특성이 인간의 강인함을 만든다. 힐의 말이 옳다. 끈기는 독특한 정신적 힘이다. 쉴 새 없이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무수한 거절과 장애물이 버티고 있다. 그런 모진 저항과 싸우는데 꼭 필요한 힘이 끈기다.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전기가 수백 편에 달한다. 그들은 역사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김으로써 다른 사람이 따라올 길을 개척했다. 이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끈기가 있었다.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단 하나의 특성을 언급하라면 그건 끈기다. 끝까지 밀고 나가라. 성공의 대열에 합류하려면 지금 이 순간 끈기 기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한다. 끈기를 최고의 정신근육으로 연마하라. 끈기는 다른 특성으로 대체될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자질이 있어도 끈기의 자리를 대신하지 못한다. 높은 교육 수준이나 철저한 계획, 매력적인 성격은 끈기를 대신하지 못한다. 끈기를 발휘해야만 자기 분야에서 리더가 될 수 있다. 여러 해 전에 이 점을 완벽하게 설명한 글을 보았다. 켈빈 쿨리지가 쓴 끈기라는 글인데 여기서 소개해보겠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재능도 대신하지 못한다.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천재성도 대신하지 못한다. 천재성이 쉽게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교육도 대신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는 교육을 받은 낙오자로 가득하다. 오로지 끈기와 결정만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끝까지 밀고 나가자라는 슬로건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산을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산기슭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들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더는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그들은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산에 오르는 일이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몇 년 전 남몰래 산에 오르기 시작했다가 겁을 집어먹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장벽에 부딪혔고 곧장 안전지대로 후퇴했을 것이다. 그 뒤로 잘못된 핑계를 대며 몸을 숨기고 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자신의 보잘것없는 성과를 합리화한다. 내가 왜 전력을 다해야 해? 그러면 사장이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야. 이렇게 생산적이지 않고 실력 없는 사람들은 길을 잃고 만다. 기껏 앞으로 간다고 해봐야 엉뚱한 길로 가기 일수다. 그들이 정신 차리게 도울 수 없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그들은 자신이 판 함정에 당신까지 끌어들이려고 든다. 그런 일은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 그런 가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을 방아쇠 삼아 당신의 끈기를 2배로 키워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사랑에 빠져라. 웹스터 사전에서는 끈기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속하는 태도, 특히 반대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태도. 하지만 여기에는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끈기를 기를 것인가. 달걀이 닭이 되듯 끈기는 성공을 이루는 필수 요소다. 하지만 끈기가 저절로 생기는 법은 없다. 끈기는 타고나는 게 아니며 물려받을 수도 없다. 온 세상을 뒤져봐도 당신을 대신해 끈기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 궁극적으로 끈기는 삶의 방식이 된다. 하지만 삶의 방식을 통해 끈기가 저절로 자라는 건 아니다. 끈기라는 정신력을 키우려면 우선 뭔가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 그것이 불타오르는 열정이 될 정도로 강렬한 소원을 가져야 한다. 소원을 이루겠다는 생각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그렇다. 말 그대로 사랑에 빠져야 한다. 뭔가를 이루고 싶다는 소원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야 한다. 그러면 끈기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포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끔찍해질 것이다. 당신의 꿈을 꺾거나 방해하려는 사람, 심지어 당신에게 꿈을 천천히 이루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신의 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장애물, 산이 나타나지 않을 리 없다. 분명히 자주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끈기만 있다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물리치게 될 것이다. 자기계발서를 읽거나 동기부여 오디오를 듣거나 성공학 세미나에 참석해보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갈림길에 설 시점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의 결정은 무엇인가?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기슭에서 패배자들의 무리에 섞이게 될 것이다. 나는 성인이 된 이후로 이 주제를 계속 연구해왔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는 한 가지를 알려줄 수 있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이거야. 나는 여기에 내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에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에 당신은 어쩌면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만요라며 이 일을 재개할지 모른다. 상관없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당신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신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이미 인생을 바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삶을 무엇과 교환하고 있는가? 합당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밥 프록터의 부의 시크릿에서 가져왔다. 인생을 바꾸려면 단 3가지만 기억하라. 첫째, 즉각 변화하라. 둘째, 대담하게 변화하라. 셋째, 예외를 두지 마라. 당신은 변화를 원해야만 한다. 그리고 목표를 가져야 한다. 목표가 없다면 당신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표류하는 삶을 살 것이다. 인류의 97%가 그렇게 길을 잃고 방황한다. 목표가 있어야 방향이 생긴다. 그리고 목표를 당신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제한하지 마라. 꿈꾸고 위험을 감수할 기회를 자신에게 주어야 한다. 원하는 것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거기에 눈을 고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길들여진 생각 때문에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수 있지만 그럴 때 나폴레온 힐의 말을 기억하라. 나는 오로지 목표만 본다. 그러면 장애물은 반드시 사라진다. 원하는 것에 눈을 고정한다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생각이 답이다. 생각을 원하는 것에 고정하면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다. 밥 프록터에 따르면 인생과 비즈니스에서 승자와 패자, 부자와 빈자를 가르는 유일한 진짜 문제는 무지, 알지 못함이다. 그는 이 무지에서 벗어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능력과 잠재력을 지닌 존재인지 깨닫기만 하면 누구나 가난에서 부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단숨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는 청소부였고 생각과 태도를 바꾼 뒤 성공한 억만장자가 된다. 이 책은 단순히 부를 추구하는 방법을 넘어 인생의 깊이 있는 변화를 통해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생각의 힘과 우리 모두 안에 잠재된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밥 프록터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이 책을 통해 당신도 원하는 인생을 살길 바란다.